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뜻한다는 말인데요. 누구에게나 그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은 꼭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많은 좋은 추억 만드셔서 이 인생의 화양연화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201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글로벌 경제 동향 잘 살펴보시는 것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 2015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계 경제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미국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는 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회복 정도에 따라 이 제로 금리 수준인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기금 금리 인상 시기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상 시기와 함께 이 금리 정상화 속도와 인상 방법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이 신흥시장국에 위치는 파장이 달라질 정도라서요. 2015년 미국의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올해의 미국 경제는요, 잠재 성장 수준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1분기 중에 예상 밖의 극심한 한파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로 추락했던 충격을 딛고요. 2분기에는 4.6%로 반등을 했었는데요. 이 성장 동력이 2014년 하반기를 이어 2015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GDP의 68.1%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의 증가세 지속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요, 2014년에 2.4%에 이어 2015년에는 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합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회복은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유럽 경제는요,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정 축소에 비해서요, 민간의 경기 주도력 회복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기 안정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는데요. 올해 독일조차 이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자 경기 지표 둔화가 확연해졌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재정 확대를 요구하며 유럽 경제에 대한 혼란이 확산됐습니다. 유럽연합 주요국 등 그 중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도 0% 성장에 그쳤죠. 이에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해서요, 2014년 9월 0.3%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선행지표의 둔화세, 지정학적 불안 요인 지속, 그리고 유럽은행들에 대한 포괄적 평가 등으로 2015년에도 EU 경제의 확실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시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일본 경제는요, 이 바닥을 찍고 회복 궤도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아베 정권의 시위를 떠난 이 금융 완화, 재정 투입, 성장 전략의 세계 화살이 잘 꽂혔는지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수출과 기업 쪽은 확실히 정책 효과를 봤지만 내수와 가계 쪽은 희생양이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5년 올해가 바로 그 승부수와 자충수의 확인 무대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2014년 2분기 바닥을 찍은 후 완만한 상승세라는 데 동의한다고 합니다. 물가와 성장 모두 2% 달성 목표에 총력을 기울이면요, 20년 불황 터널에서의 탈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2014년 2분기 증세 악재로 급격히 침체됐지만요, 3분기부터 회복 궤도를 탔기 때문이라는데요. 2015년은 특히 대미 수출 회복세 덕분에 일본 성장 복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진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일본 경제에서 거론되는 악재도 있는데요. 실질 소득 정체화 하락, 중국 시장 둔화 추세, 원유 가격 급등 반전과 세계적인 주가 하락, 그리고 미국의 출구 전략으로 인한 신흥국 동요 등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2015년 중국 경제에서의 화두는요, 경제개혁 방안에서의 이행 여부입니다. 세계적 경제 예측기관의 2015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요, 7.1%, 2016년에는 6.9%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 같은 전망대로 경제 성장을 실현할지는 2013년에 삼중 전회에서 발표된 경제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버블 붕괴가 사실상 시작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조정이 시작됐지만 경착륙까지는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6%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여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고성장 시기에 성장 방식을 전환하지 못했고요. 이는 중저성장률 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국제 통상 환경은요, 이 FTA 중심의 양자주의에서 메가 FTA로 특징되는 지역주의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메가 FTA는요, 거대 전제권 간의 FTA나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FTA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FTA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논의와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TPP가 가장 큰 관심 대상입니다. 국제 원자재와 유가는 달러 강세 기조로 유가 하방 압력 가운데 원자재 시장도 전반적인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국제 곡물은 대풍작 교역량 감소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올 한 해도 좀처럼 이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모쪼록 아주 큰 악재는 없이 원활하게 흘러가 보길 기대하면서 한국 경제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스낵컬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스낵컬처가 점점 확대되더니요, 이제는 메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IT와 패션, 음식과 방송까지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붐을 이룬 스낵컬처는 올 한 해의 메인 트렌드로도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스낵컬처란 언제나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처럼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에 짧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말합니다. 과자를 먹듯이 5분에서 15분의 짧은 시간에 쉽고 간편하게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낵컬처는 우리도 이미 늘 즐기고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까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화를 소비하는데요. 보통 웹툰과 웹소설, 웹드라마를 소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낵컬처는 원래 이 작은 병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음악회, 그리고 직장인의 점심시간 등과 같은 자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나 레포츠 등에서 출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의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문화생활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 또는 문화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스낵컬처의 개념은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방식 혹은 콘텐츠 등을 모두 일컬어서 스낵컬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은요, 단순히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서 출퇴근길이나 여가 시간에 항상 손에 가지고 다니는 종합적인 도구가 되면서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모바일 기기로 인해 우리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식과 콘텐츠의 형태까지도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을 전후에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활용해서 웹이나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던 웹툰이 10분 미만의 모바일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고요. 6부작의 모바일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낵컬처 시대를 대표하는 콘텐츠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아무래도 모바일 콘텐츠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웹툰입니다.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즐기는 콘텐츠가 바로 웹툰인데요. 웹과 카툰의 합성어로 한국에서만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만화였던 웹툰은요, 출퇴근길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모바일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페이지를 넘기며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낵컬처의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웹툰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앱으로는 레진코믹스, 곰툰,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등이 있고요. 또 기타 포털 사이트별 웹툰 코너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된 앱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바일로 책을 보는 방법으로는 출판된 책을 컴퓨터나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온 이북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요. 이제는 모바일에서 읽기 좋은 소재와 분량으로 승부하는 웹소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재와 매회 짧은 분량, 그리고 모바일에서 읽기가 최적화된 형태의 툴을 제공하면서 웹툰 못지않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러스트 혹은 웹툰이 적절하게 배합된 웹툰 소설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웹소설 어플리케이션으로는요, 북팔이나 네이버 웹소설, 허니앤파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다음 회를 기다리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네요. 빠른 속도의 인터넷과 와이파이 환경 덕분에 이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쉽게 감상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특히 모바일에서 즐기기 좋은 형태의 웹드라마 역시 스낵컬처의 열풍 속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니 드라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웹드라마는요, 출퇴근길에 손쉽게 볼 수 있는 10분 이내의 분량에 평균 5회에서 6회 정도의 짧은 드라마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고 이 TV가 아닌 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20대들의 사랑과 취업, 일상을 다룬 문제에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SF 장르까지 기존 TV 드라마와는 사뭇 다른 매력을 보여주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웹드라마는 최근 네이버 TV캐스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작 반영되고 있고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짧은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요. 요즘에는 SNS 3분 영화제 같은 짧은 단편 영화 공모전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요, 2015년에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는 이 스낵컬처가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 스낵컬처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플랫폼에서 만끽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섰고요. 이것의 일환으로 전국 10곳에 들어설 콘텐츠 산업 양성소인 콘텐츠 코리아 랩의 구축도 가시화했다고 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더 커질 것 같은 이 스낵컬처 분야 잘 이용하신다면요. 바쁜 일상 중에서도 틈틈이 모바일 콘텐츠를 즐기면서 감성도 충전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요. 2015년 한 해 동안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 예정되어 있는 굵직한 전시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을미년에도요, 역시 국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가 좋은 전시를 많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시로 미술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오늘은 한 해의 전시 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을미년 새해에는요, 국내 다양한 작가들을 조명하고 주목받는 해외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집니다. 또 월북화가로 불렸던 작가의 예술적 면모를 돌아보는가 하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요, 과천관과 서울관, 덕수궁관 등 이 세 개관에서 각각 특성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먼저 과천관에서는요, 1월 말부터 5월까지 백남준을 잇는 비디오 아티스트 박현기를 재조명하는 전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미술관에 기증된 관련 자료를 그의 작품과 함께 처음으로 전시한다고 하네요. 한국 현대미술 작가 시리즈로 송영방, 황용엽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자리도 이어지고요. 일본 국립신미술관과 공동 주최 기획하는 해외 교류전을 열어 양국의 30, 40대 작가들도 소개한다고 합니다. 또 서울관에서는요, 2월 환영과 환상이라는 제목의 특별 주제전을 비롯해서요, 이 로보틱아트라는 신미술 분야의 미학적 해석을 제시하는 로봇 드림스전, 그리고 1980년대 이후 한국 포스트모던 미술전을 등을 통해서요, 미술의 다양성 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화의 현대화에 앞장선 서세옥 회고전도 준비가 되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연극과 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 협업으로 알려진 윌리엄 켄트리지의 대규모 회고전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벨바그 세대 영화감독인 프랑스의 필립 가렐의 작품을요, 서울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회고전이 열리면서 그의 실험적 작품을 전시 공간에서 영상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는 시간도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덕수궁관에서는요, 7월에서 10월 월북화가라는 수식어에 가려져 있던 이쾌대 작품의 예술적 본묘를 재발견한다는 취지에서 회고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초기 습작부터 이 한국전쟁 포로 수용소 시절까지 대표작과 각종 자료 등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요, 한국 페미니스트 미술을 선보인 용선남 개인전과 광복 70전을 맞아서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주제전,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작품에 사용된 각종 소품을 보여주는 전시 등을 서소문 본관에서 펼쳐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미술관은요, 한남동 리움과 중구 플라토에서 다양한 전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먼저 리움은요, 7월에서 9월 한국미술의 정수 가운데 세밀한 특징이 있는 작품으로 세밀가귀 한국미술의 품격전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에서 아미타 삼존도 등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올해 11월부터는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전통건축을 사진과 영상, 모형으로 재해석하는 한국 전통건축 예찬전 을 엽니다. 그리고 플라토에서는요, 국내외 차세대 화가들의 그림, 그림자, 현대회화전, 그리고 임민욱 개인전 등이 준비된다고 하네요. 금호미술관에서는요, 금호 창작 스튜디오 10주년 기념전, 서용선 초대전에 이어서 건축기획전과 중진작가 공모전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술관뿐 아니라 갤러리들 역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갤러리는 내년 상반기에 백남준의 제자이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빌 비올라의 대규모 개인전을 연다고 합니다. 남미 현대미술 작가인 가브리엘 쿠리, 스위스 출신인 우도 론디곤, 그리고 영국 설치미술가 트레이시 에민 등 해외 작가들의 전시 계획이 있고요. 함경아와 하종현, 김홍주 등의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또 갤러리 현대는요, 김환기 등의 작품으로 한국 추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4월에서 5월에는 개관 45주년 기념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 아트선재에서는요, 멕시코 기념미술 작가인 아브라함 크루즈 비에가스 개인전,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돌아보고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국내 대표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벌써 한 해의 일정을 다양한 전시로 꽉 채웠는데요.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이 여가 생활을 위해서 올해 볼만한 전시 어디서 열리는지 미리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 중 하나죠. 철강 부문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 코드 번호는 005490입니다. 포스코는요, 이 지난 14년도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부합할 것이라며 이익 회복의 방향성이 살아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감소, 39% 증가한 7조 3천억 원, 6,80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직전 추정치 대비 1.1% 상향 조정된 것으로 시장 기대치에 들어맞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9,4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포스코를 비롯한 이 철강 업체들의 실적은 4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철광석 공급발 원가 개선 효과는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를 고려할 때 철강 업체 실적의 단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철광석의 가격의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익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철강 본업의 경쟁력 회복과 그룹 비주력 사업의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기업 가치 역시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 플랜텍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총 증자 규모 2,900억 원 가운데 포스코가 2,386억 원, 포스코건설이 514억 원을 분담한다고 하는데요. 유상 증자 후 포스코 플랜텍에 대한 포스코 지분율이 60.84%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철강 본업의 어려운 시황 속에서 이 계열사 지원에까지 자금을 써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런 사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고, 내년에는 철강 본업의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포스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힘차게 맞을 힘을 주는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조금 낯설지도 모르는 인도계 미국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준파 라일입니다. 이 이름도 생소한 여류 작가는요, 데뷔하자마자 이 퓰리처상과 해밍웨이상을 수상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혹시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담은 소설이 아닐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소설입니다. 이 준파 라일리의 소설은요,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날아간 이민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간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와 이 소설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보면 막상 어려운 내용보다는 친숙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네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소설은요, 첫 단편집 축복받은 집 중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륙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이 소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좌절할 때마다 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새 대륙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내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고 말해준다. 그 우주 비행사들은 영웅이기는 하지만 달에 겨우 몇 시간 머물렀을 뿐이다. 나는 이 신세계에서 거의 30년을 지내왔다. 내가 이룬 것이 무척이나 평범하다는 것을 안다.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 나 혼자뿐인 것도 아니고 내가 최초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지나온 그 모든 행로와 내가 먹은 그 모든 음식과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과 내가 잠을 잔 그 모든 방들을 떠올리며 새삼 얼떨떨한 기분에 빠져들 때가 있다. 그 모든 게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나의 상상 이상의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미국인이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처음 미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미 인도와 영국을 거쳐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까지 주인공이 왔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나 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에 뿌리를 내려 가족을 일구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혹시 고난과 역경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참 우리에게는 그래도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나의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최면을 걸면서 힘차게 더 한 발짝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새해의 첫 주말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를 새로 계획하는 뜻깊은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